안녕하세요. 제이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제 출퇴근 차량 르노 삼성 자동차 QM3 2014년 모델의 고질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블랙아웃, 에어컨 송풍 현상, 유리창 안 내려가고, 그리고 오토 기어박스 메시지가 좀 대표적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 블랙아웃 문제입니다. 몇 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까맣게 나오고 동작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한 50만원 정도 주면 태블릿 PC, 즉 T2C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운영체제가 2013년 10월에 공개된 안드로이드 4.4 키캣이라는 점입니다.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보면 갤럭시 노트 3가 2013년 9월에 나왔었고 2014년 1월에 운영체제를 4.4로 업그레이드가 됐었던 모델이라는 겁니다. 앱 구동 속도가 상당히 느리겠죠. 2020년 당시 핸드폰들이 안드로이드 10.0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랑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윈도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윈도우 XP 쓰는 걸로 바꿔줄 테니 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르노 대리점 가서 T2C로 바꾸시는 분, 내비 수리 전문 업체로 보내서 수리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처럼 내비를 별도로 구매하여 변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비게이션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시죠. 이게 내비게이션의 기판이고 요 네모난 부분이 그 CPU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자가 수리 작업을 했다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다시 분리한 상태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있는 것들은 써멀 그리스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부품이 무엇이냐면 CPU의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 부품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다. 연산을 해야 되는 중요 부품이다 보니까 반드시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차 내부가 더 뜨거워지니까 부품 자체의 열과 더해져 엄청난 온도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내부 열을 밖으로 빼주는 이 몇천 원짜리 팬이나 방열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품과 기판을 연결하는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내비게이션 블랙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컴퓨터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CPU에는 서멀 그리스라는 걸 도포하고 그 위에 공랭 쿨러 또는 수랭 쿨러까지 장착을 합니다. 물론 컴퓨터 CPU에는 정말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장착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차량의 경우는 몇 천만 하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CPU 하나 덩그러니 넣어 놓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서멀 그리스라는 걸 좀 도포를 하고 그 위에 방열판 하나만 올려놔도 몇 년은 더 쓸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스스로 좀 수리를 해보고자 열풍기를 가했고 그 위에 이제 다시 서멀 그리스를 도포하고 위에 방열판까지 올린 사진인데 일시적으로 살아는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결이 군데군데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돌아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구매를 했고 자가 장착을 해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티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고 플레이 스토어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구매했을 때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은 팬이 달려 있어서 밖으로 열을 빼줄 수 있고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 방열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비게이션 블랙아웃 현상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컨 송풍 현상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문제로
여름에 신호 앞에 서 있는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오고 송풍이 나오더라고요. 답답하죠. 신기한 게 달리기 시작해서 일정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대리점에 가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컴프레셔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거를 교체하려면 앞에 범퍼까지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찾아 검색을 해보았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QM3 차량의 에어컨을 담당하는 이 컴프레셔라는 부품에서 컨트롤 밸브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국산차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 차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역시 컨트롤 밸브만 교체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컨트롤 밸브라는 거에 교체 방식에 있습니다. QM3 차량의 전면입니다. 컴프레셔가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 빨간색이 있는 범퍼를 전부 탈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공인비가 좀 비싼 부분이죠. 이게 QM3의 엔진 단면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컴프레셔가 요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컨트롤 밸브가 요 앞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으로 손을 넣기 위해서는 앞에서 정면에서 범퍼를 탈거해서 요거를 빼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밑으로 접근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 닛산 자동차의 알티마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닛산의 알티마 차량을 보면 이 컨트롤 밸브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언더커버만 탈거를 하고 컨트롤 밸브는 쉽게 빼고 이제 오링을 끼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QM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밸브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범퍼를 탈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 자가 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해외 유튜브 등 보면은 닛산 알티마 차량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 밸브를 빼서 교체하는 영상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QM3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는 저는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셀프 수리 다이점 가가지고 차 띄우고 언더커버 탈거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오링을 빼고 컨트롤 밸브를 뺀 다음에 새 컨트롤 밸브까지 끼웠는데 이 오링, 사진상으로 보이시는 이 작은 요 오링이 도저히 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인데 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오링을 딱 정확하게 끼워야 돼요. 이 오링을 제대로 안 끼게 되면 주행 중에 압력에 의해서 컨트롤 밸브가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링을 껴야 되는데 도저히 안 껴지더라고요. 결국은 장안평 그 에어컨 전문 업체를 가서 이 오링을 껴서 이렇게 해결은 했는데 전문가분께 여쭤보니까 본인도 수차례 시도 끝에 이 본인만의 공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절대로 일반인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봤지만 해본 사람 입장에서 자가 타이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에어컨 편 결론입니다. 차가 좋아질수록 정비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소모품이나 부품들을 교환할 때 쉽게 정비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하죠. QM3 추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만약에 동일 컴프레셔를 쓸 예정이라면 컨트롤 밸브가 아래쪽을 보도록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이 안 내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창문을 내리는데 조수석 유리창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가지고 정비를 받았더니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그 레귤레이터 모터가 고장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입 차량이라 유리 모터만 따로 공급이 되지 않고 유리 기어와 같이 결합된 상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품값이 더 비싸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국산차와 해외차의 대표적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국산차는 개별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역시 똑같이 안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창 레귤레이터 모터를 이제 분해해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선가 물이 아마 레귤레이터 모터로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 유리가 다 그런 거면 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좀 통째로 교환을 할 게 아니라 레귤레이터 모터만이라도 교환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면 소비자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오토 기어박스 문제입니다. 증상은 달리다 보면은 체크 오토 기어박스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어 변속이 안 되는 현상이랑 또 차가 때로는 멈춰서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동호회에 올라 있더라고요. 정말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결론적으로는 TCU 문제로 보이고, 요거를 교환해야 될 경우 첫 번째 부품도 없기도 해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또 비용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금액이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떴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TCU가 보통 전자계통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첫 번째 조치상은 스스로 블랙박스 주차 모드를 일단 껐습니다. 그 이후로 3만 킬로 정도 탔는데 다행히 메시지는 안 뜨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QM3가 원래 전기에 좀 민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배터리랑 좀 다르게 가격이 있는 AGM 배터리를 좀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로 새 거로 교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처럼 블랙박스 주차 모드를 좀 끄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부품이 모이는 차의 특성과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된 문제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소비자도 차량에서도 충분히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명차로 가기 위해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